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숄더 MRI를 볼 때 꼭 봐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MRI 체크리스트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으로는 이제 코로날과 엑시알, 세지탈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코로날 이미지에서 그리고 엑시알 이미지에서 세지탈 이미지에서 봐야 할 구조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와 동시에 거기에 정상 구조물을 본 후에 거기에 이제 뭐 인저리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날 이미지입니다. 코로날 이미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당연히 로테이터 커프에 해당합니다. 로테이터 커프를 보고 그 커프의 정상적인 아나토미를 살핀 후에 텐디노시스나 테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항상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 이외에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의 모양과 칼시피 텐디나이티스일 때의 모양을 또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로테이터 커프 인저리가 있을 때 AC 조인트나 아크로미온 때문에 임핀지먼트로 그런 패솔로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AC 조인트나 아크로미온의 어떤 병변 노멀 파인딩과 병변일 때가 어떤지 볼 것이며, 또 추가적으로 AC 조인트와 코라고 크라비큘라 리가멘트의 그런 리가멘트의 패솔로지가 있을 때, 특히 트라우마 환자에게서 그럴 때는 또 이미징 파인딩을 볼 것입니다. 바이셉스 텐던도 코로날 이미지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패솔로지컬 상황이 어떤 건지 볼 것이고, 레이브룸도 코로날 이미지에서 잘 관찰해야 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레이브룸 또한 그런 노말이 서브레이브랄 리세스랑 그런 슬랩 테어의 감별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인피리어 글래너 휴메랄 리가멘트와 글래너 휴메랄 조인트의 정상 소견과 패솔로지컬 컨디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상 소견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패솔로지컬 상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로테이터 커프 먼저 보겠습니다. 로테이터 커프를 알아볼 것이고, 로테이터 커프 중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스캔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앞을 본다면 이 바이셉스 텐던인데, 이런 바이셉스 텐던이 이렇게 바이셉스 앵커가 있고, 그것이 그런 인터알티큘라 로테이터 인터벌 레벨에서 호리존탈하게 나가고, 그리고 바이시피탈 그룹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구조물, 이 구조물이 바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가장 앞쪽에 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안티리어 리딩 엣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테어가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한두 컷에서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앞쪽에 이렇게 한두 컷, 여기에서 테어가 있으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이셉스 텐던이 보이고, 바로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안테리어 엣지를 꼭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미드 레벨에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있습니다.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있는데, 이 텐던은 이렇게 그것의 풋프린트는 굉장히 호리존탈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고, 풋프린트가 굉장히 이렇게 호리존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이셉스 텐던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레벨, 그 다음은 콘조인드 텐던 레벨입니다. 콘조인드 텐던은 수프라스피나투스와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서로 그런 파이버들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정도 레벨이 바로 콘조인드 텐던 레벨입니다. 콘조인드 텐던이 있고, 그 뒷 레벨은 당연히 그러니까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겠죠.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은 그것의 풋프린트는 약간, 이거는 더 좀 뒤를 찍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아까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은 호리존탈한 양상이라고, 아까 약간 이 정도 호리존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은 좀 더 벌티컬한 양상을 띱니다. 이런 풋프린트를 보이면서 거기에 이렇게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거기에 인설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랫 레벨에는 테레스 마이너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 테레스 마이너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솔로지컬 컨디션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텐디노시스의 예입니다. 가장 흔하죠. 텐디노시스는 이렇게 패스 PD나 T1 네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굉장히 시그널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되어 있고 약간 좀 스웨일링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플루이드 시그널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브라이트한 시그널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 파이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텐디노시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텐디노시스, 지금 이 환자도 텐디노시스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이렇게 파이버는 그래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시그널로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로 굉장히 브라이트 시그널 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조인트 플루이드, 요것이 바로 플루이드 시그널인데 그만큼 브라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큼 브라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텐디노시스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알티큘라 사이드의 파셜 테어로 이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 텐디노시스는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지만 플루이드 시그널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어를 보겠습니다. 테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티리어 리딩 엣지를 꼭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이셉스 텐던이 이렇게 바이셉스 그룹으로 지나가면서 여기 호리존털하게 로테이트 인터벌 레벨이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 중에서 이 바이셉스 그룹에서 바로 뒤에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가장 안티리어 인설션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테어가 되게 잘 보이고 마치 바이셉스 텐던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파셜 플루이드, 여기에 플루이드가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플루이드가 아닐까라고 이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컴플리트 테어죠. 이런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코로날 이미지, 지금같이 코로날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지탈 이미지에서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컴플리트 테어 말고도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벌살 사이드 파셜 테어입니다. 벌살 사이드에 그런 수프라스피나투스 테어가 있고 알티큘라 사이드는 인텍트합니다. 그래서 파셜 thickness 테어인데 이것은 벌살 사이드고 알티큘라 사이드는 괜찮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언더라잉하게 AC 조인트가 굉장히 하이퍼트로픽하고 인피리어 디스탈 클라비큘라 스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머스큘 텐디너스 정션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머슬이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핀지먼트를 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벌살 사이드에 파셜 thickness 테어가 이제 동반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는 코로날 이미지에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은 이렇게 가장 뒤에서, 코로날 이미지 가장 뒤에서 본다면 굉장히 벌티컬한 양상으로 풋프린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피나투스 테어가 있다면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갭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날 이미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이렇게 리트랙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시피 텐디나이티스도 당연히 코로날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칼시피 텐디나이티스만 텐던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 말고도 그럼 서브 아크로미아 서브 델토이드 벌사로 럽처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본 그런 큐메럴 헤드 안쪽으로 칼시피 텐디나이티스가 그 안으로 익스텐션 되어서 이렇게 인트라 오시오스하게 익스텐션 된 경우에는 주변으로 본메르 이데마가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시피 텐디나이티스는 볼 때 인트라 벌살 럽처가 있지 않은지, 혹은 인트라 오시오스 마이그레이션 된 거는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하고, T2 웨이티드 이미지보다는 PD나 T1 웨이티드 이미지 이런 거에서 그레이디언트 이미지가 좀 더 좋습니다. T2는 너무나 다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T2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가 좀 더 칼시피 텐디나이티스를 볼 때 도움이 되고, 일반 촬영을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정상 구조를 보겠습니다. AC 조인트와 아크로미온을 보겠습니다. AC 조인트와 아크로미온은 특히 이제 코라코 아크로미아 리가멘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멀 파인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적인 상태를 본다면 지금 이 환자처럼 아크로미온이 이런 식으로 갈고리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돛담배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킬 모양으로 갖고 있는 스퍼다 해서 아크로미아 킬 스퍼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이렇게 아크로미아 킬 스퍼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테이터 커프의 데미지와 굉장한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미아 킬스퍼가 코로날 이미지에서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스퍼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도 굉장히 보면 로테이터 커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커프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휴머럴 헤드가 어버팅 되어 있습니다. 아크로미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크로미어 스퍼가 있다면 매시브한 로테이터 커프 인저리랑 연관이 있고, 그거 외에도 AC 조인트가 굉장히 하이퍼트로픽합니다. 이렇게 하이퍼트로픽하면서 인피리어 아크로미어 스퍼, 디스탈 클라비클러 스퍼가 있다면 역시 로테이터 커프에 그런 테어랑 굉장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보였던 게 이 오른쪽 그림처럼 AC 조인트가 굉장히 하이퍼트로픽한 경우, 이러면 이렇게 이런 것이 임핀지먼트와 이제 임핀지먼트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다음 여기에서 본다면 얘랑 지금 여기서 봤던 거와 약간 이미지가 다르죠. 주로 보메로 이데마가 굉장히 심하고 페리알티큘러 소프트 티슈 이데마가 심합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디스탈 클라비큘러 오스테올라이시스라고 하여서 어떤 리피터티브한 인저리가 있을 때 그 디스탈 클라비클이 리접션을 받아서 오스테올라이시스를 초래하게 되어서 굉장히 서브콘드랄 본메로 이데마, 페리알티큘러 소프트 티슈 이데마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오른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AC 조인트가 하이퍼트로픽한 것이고, 이것은 오스테올라이시스에 의한 소견이다. 이렇게 AC 조인트는 레피터티브한 인저리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환자에게 있어서 AC 조인트와 CC 리가멘트에 인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라코 크라비큘라 리가멘트에 인저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정상입니다. 코라코 크라비큘라 리가멘트는 코로나를 이미지에서 코로노이드 리가멘트와 트라페조이드 리가멘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이미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환자는 보면 AC 조인트에 이제 컴플리트한 테어와 함께 코라코 크라비큘라 리가멘트에 특히 코로노이드 리가멘트는 컴플리트 테어가 있고, 그리고 트라페 조인트도 거의 컴플리트 테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타입 2 인저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뭐 저는 타입 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비클 AC 조인트와 CC 리가멘트의 컴플리트 테어로 인해서 디스탈 클라비클이 아크로미온과 비교하였을 때 좀 엘리베이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C와 CC 리가멘트 인저리도 코로날 이미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미지에서 또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그것으로는 바이셉스 텐던이 있습니다. 바이셉스 텐던은 코로나 이미지에서 앞에서 본다면 이렇게 트랜스버스한 포션과 벌티컬한 포션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버스한 것은 로테이터 인터벌에 있는 바이셉스 텐던이고, 벌티컬한 것은 바이시피탈 그루브에 해당합니다. 좀 더 뒤에서 이미지를 찍는다면 이렇게 레이브로 바이셉스 레이브라 컴플렉스 앵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쪽은 바이시피탈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이셉스 텐던이 트랜스버스하게 가고 벌티컬하게 가는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패솔로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역자 모양을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디알 디스로케이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위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메디알 쪽으로 디스로케이션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앵커에 해당하고, 이렇게 바이셉스 텐던이 메디알 디스로케이션 하는 것을 이제 코로날 이미지에서 확인을 합니다. 혹은 그런 바이셉스 텐던이 인트라아티큘러 포션에서 럽처되는 경우는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서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럽처되어서 여기 바이시피탈 그루브에서 텐던이 리트랙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트랙션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코로날 이미지에서 확인을 한다면 리트랙션 되어서 락스티를 보이게 있는 바이셉스 텐던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바이셉스 레이브라 컴플렉스에서 이제 럽처된 소견입니다. 또 코로날 이미지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은 레이브룸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노말 앞쪽 안테리어 스피럴 레이브룸,
그리고 중간, 그리고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레이브룸이 있습니다. 코로나리 이미지에서 레이브룸은 이렇게 수피리어 레이브룸 뿐만 아니라 인피리어 레이브룸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은 굉장히 베리언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특히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레이브룸이 글레노이드에 굉장히 폼하게 어태치먼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그널 체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슬랩 리전이라고 좀 더 확신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솔로지 컨디션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타입1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타입1 슬랩 테어라기보다는 이것은 디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타입1 슬랩 리전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고 디제너티브 체인지다라고 좀 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테어까지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 노멀 에이징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바이셉스가 이제 레이브룸에 인설션하는 부위에서 본다면 시그널이 약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테어 정도 해당하는 여기에서 보이는 플루이드 시그널 정도까지도 아니고 약간만 증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렇게 스피럴 레이브룸이 디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시그널이 증가된 상황, 이것은 노멀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 요런 데 보면 시그널이 확실히 플루이드 시그널만큼 여기 포컬하게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셉스 레브럴 컴플렉스의 그런 앵커 부분이 보면 여기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입 2 리전에 해당하고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타입 2 리전입니다. 그리고 슬랩 리전은 노멀 파인드가 노멀 파인드가 감별해야 되는 것이 서브레이브랄 리세스와 슬랩 테어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슬랩 테어의 이미징을 먼저 본다면 슬랩 테어는 하이스 인텐시티가 좀 더 이레귤러한 마진을 보이면서 이레귤러하면서 라테랄로 이렇게 라테랄 사이드로 테어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약간 좀 와이드닝을 좀 보이게 됩니다. 리니어한 시그널보다는 좀 더 와이드닝을 보이고 게다가 포스테리어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슬랩 테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런 서브레이브랄 리세스인 경우는 하이스 인텐시티가 이런 식으로 메디얼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고 굉장히 핀한 하이스 인텐시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브레이브랄 리세스, 레이브룸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리세스다 해서 이것을 바로 이제 서브레이브랄 리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힙도 서브레이브랄 리세스가 있는 것처럼 숄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3mm 이하로 굉장히 스무드 마진을 보이면서 바이셉스 앵커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이 둘을 감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미지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인피리어 글래널 휴메랄 리가멘트와 글래널 휴메랄 조인트입니다. 이것을 앞쪽에서부터 본다면 앞쪽, 그 중간 쪽, 뒤쪽에 그런 엑셀리 포치에 해당하는 글래널 휴메랄 리가멘트입니다. 안테리어 밴드, 포스테리어 밴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인트 스페이스도 봅니다. 카틸리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수피리어 그리고 미들 휴메랄 헤드와 글레노이드 카틸리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구조물, 여기에서 병변이 있다면 어디에시브 캡슐라이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엑셀리리 포치가 본다면 굉장히 아까랑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두껍고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시브 캡슐라이티스인데 이것은 이렇게 두껍고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어디에시브 캡슐라이티스는 아닙니다. 엑셀리리 포치의 스트레인이나 아니면 스카링에 의해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시브 캡슐라이티스 환자였고 지금 이와 같은 이것은 MR 아스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 정상적으로 엑셀리 포우치가 이렇게 약간 U 쉐입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휴메랄 사이드 어태치먼트에서 테어가 있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찌글찌글하게 다 퍼져나가 있는 양상 정상적인 U 쉐입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U 쉐입이 소실되어서 이렇게 찢어진 상황 이렇게 찢어져서 컨트라스트가 다 바깥으로 새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미지에서 잘 보입니다. 코로나 이미지, 엑셀 이미지에서 잘 보이지만 이렇게 휴메랄 어벌전된 글래널 휴메랄 리가멘트를 코로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틸리지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코로날 이미지에서 엑시알 이미지에서 당연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시비아 콘드랄 로스나 디저너티브한 서브콘드랄 리전과 서브콘드랄 시스틱 이게 발견되고 이렇게 인피리어 휴메럴 스퍼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해당하고 콘드랄 딜라미네이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처럼 카틸리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하이시네 인텐시티 리니어 라인이 있는데 콘드랄 딜라미네이션에 의한 소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 이미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레이터 투베로시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엑스레이에서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MR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랙처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랙처 라인. 그렇기 때문에 non displaced greater tuberosity fracture도 MR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상 리전도 코로날 이미지에서 포스테로 스피리어 방향에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 힐상 리전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크로닉하게 힐상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경우는 본로스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고민 없이 일상 리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환자처럼 본로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서브콘드랄 본매로 이데마 형식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게 힐상 리전인가 잘 모르게 좀 착각을 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스테로 스피리어 휴메럴 헤드의 이 위치에서 보이는 본매로 이데마는 이것은 힐상 리전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 환자처럼 본로스가 심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위치에서 보이는 서브콘드랄 리전은 힐상 리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